예,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 불안정론자입니다. 북한 불안정성론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북한은 다르다. 북한은 참 다른 나라. 이런 얘기 제일 싫어합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 일반 법칙에서 어긋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있어도 안 죽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는 이제 소련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소련에 갔을 때 이게 빨갱이 친구들이죠, 다. 저만 파랭이고.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소비에트를 몰라. 소련을 몰라. 맨날 이제 술 먹고 싸웠죠. 그래서 오늘 갑자기 망했어요. 제 눈앞에서. 절대로 안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은, 본인들은. 나중에 이제 소련 붕괴된 다음에 그 친구들한테 또 보드카 먹으면서 너 니네들 그때 안 망한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야, 망한다고 내 입으로 어떻게 말하니.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은 북한의 불안정성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의 도발이 걱정이 아니고요. 지금 북한의 내부의 불안정성이 더 걱정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김정은 집권 10년의 총체적인 실패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지금 북한 내부가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요. 전 방송에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상 징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것하고 정권 붕괴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조선이 정조대왕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나라가 아닙니다. 순조가 말아먹고 한 100년 가는데도 안 망하거든요. 여러 변수가 작동을 해야 정권이 붕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취약한 거하고 붕괴하는 건 다릅니다. 촉발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대안도 있어야 되는. 결국 조선은 일제가 들어와서 망가뜨렸잖아요. 내부 수없이 많은 밀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낸 거죠. 그러니까 정권의 취약한 유지력보다는 이 도전 요인이 더 약했던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일단 이번에 김정은 체제, 김여정부터 출발했던 도발, 그 다음에 볼턴의 회고록, 이 두 개를 종합해 보면 이 사태의 원인이 전 보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우리한테 욕하는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저는 김정은 체제 집권기를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2017년 말까지 이제 소위 경제 핵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걸 채택한 시기죠. 저는 이 시기에 김정은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하나는 권력 기반 장악. 그러니까 다 죽이잖아요. 리용호, 장성택. 리용호, 장성택은 지 애비가 자기 아버지가 김정은을 부탁한 사람들이에요. 리용호는 군, 장성택은 민간. 근데 둘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호랑이니까요, 자기 앞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정남까지 죽이죠, 2017년에. 그리고 경제 병진 노선은 사실은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비극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뭐냐면 북한이 핵실험을 6번을 하는데 그중에 5번이 김정은과 관계에 있습니다. 2차 핵실험이 2009년에 실행이 되거든요. 김정은이 그때 공식적인 후계자로 임명될 때입니다. 아버지는 살아있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4번 핵실험은 3차부터는 모두 김정은식에 집중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은하상공의 광명성이 쓰지만 그거는 ICBM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ICBM, 그건 우주 로켓입니다. 그때는 ICBM을 쏜 게 아니에요. IRBM 쏜 것도 아니고. 물론 로켓 엔진은 같지만. 그러니까 김정일 시기에는 한 번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쏜 적이 없어요. 스카드나 노동은 쐈어도. 근데 드디어 김정은 시기부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안 쐈어요. 이게 뭐냐면 김정일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김정일은 핵 개발이라는 패키지를 가지고 협상을 시작했죠. 근데 김정은은 빨리 신속하게 핵 능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병진 노선이 아니고 선핵 후 협상 노선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2017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을 발사하고 나서 그것도 정상적인 발사가 아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국가핵 무력 완성을 선언합니다. 11월 29일 날, 그 당일 날. 그리고 2018년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나왔잖아요. 평창이 나오고 남북 정상회담 3번 했죠. 판문점 회동까지 4번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2번, 판문점 회동 1번, 중국 5번, 북러 정상회담 1번. 거의 한두 달 만에 정상회담을 해요. 그러니까 노선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2017년 말까지는 핵 보유와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2018년부터 노선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부터 김정은 집권 2기다. 이게 이제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이라고 선택을 합니다. 이제 핵은 가졌으니까
이제 불완전한 능력이지만 핵을 가졌으니까 여러 가지 협상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실패한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노선이. 결국 살려고 핵을 가졌는데 핵을 놔야만 되는 상황이 지금 직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좀 그 희화시켜서 표현하면 이제 황금알을 거의 배를 갈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이 바보가 아닌 이상 훨씬 더 노예하고 능력이 있는 김정일이 왜 핵을 개발하는 걸 이렇게 빠르게 안 했겠습니까? 저는 핵을 가졌을 때 오는 데미지, 그 위험성을 저는 김정일은 알고 있었다고 봐요. 이제 핵을 가졌기 때문에 김정은의 협상력이 더 작아진 거죠. 본인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훨씬 더 작아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왔는데 지난 2년간이 실패한 거죠. 그게 이제 그 2페이지를 보시면 페이지 1, 2페이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밑에 저는 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하노이까지 가서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게 두 가지 딜레마라고 봐요. 트럼프는 저는 블러핑 딜레마에 빠져 있다. 뭐냐면 트럼프가 그랬거든요. 입버릇처럼 지금까지 모든 미국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은 실패했다. 나만 잘할 수 있다. 라고 말했어요. 입버릇처럼 떠들어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했던 단계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과장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작은 성과를 냈을 때는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을 자기 발목을 잡아버린 거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정은은 저는 양측이 서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봅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내가 비핵화하겠다 했다는 얘기 저는 그건 진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조건부 비핵화죠. 자기가 원하는 아주 이상적인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놓겠다라는 거였죠,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딴에는 풍계리 폭파하고 봉창리 시설 좀 해체 좀 하면 믿어줄 줄 알았던 거죠. 저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비핵화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초기에 하려고 나온 거는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북한은 수없이 합의와 약속을 파기했거든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보여줘야만 이 진정성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래 양측 선진의 딜레마에 빠진 친구가 지금 늑대가 와요라고 또 말한 거죠. 늑대 소리라도 뽑아왔어요. 와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또다시 그냥 야, 늑대가 와요라고 말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블러핑 딜레마와 양측 선진 딜레마가 두 개가 충돌해버린 거죠. 될 수가 없죠. 뭐 북미 이견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볼턴의 저는 오래전부터 이 그림을 갖고 다니 설명을 했어요. 저는 볼턴의 얘기가 두 가지, 그러니까 주관적인 사실 학자면 그렇게 안 쓰죠. 뭐 애걸복걸했다, 뭐 조현병 환자다 그런 표현 안 씁니다. 그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섞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걷어내야 됩니다. 감정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실성도 문제가 있는 게 정말로 트럼프가 미웠으면 트럼프 탄핵 국면 때 얘기를 했어야죠. 그럼 저는 그때 트럼프 탄핵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때 입 닫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전 세계 주목을 받는 타이밍에 책을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 진실성과 객관성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볼턴 얘기를 보면은 이 그림하고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자 4월 27일 날 판문점에 처음 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정의용 실장이 왔다 갔다 하죠. 태양도 가고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저는 볼턴 말이 맞다고 봐요. 김정은을 설득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김정은은 나올 생각은 있었죠 기본적으로. 왜? 2017년에 국가행무력을 완성했으니까 협상조선으로 나올 생각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결국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이게 출발점이거든요. 여기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용어가 들어갑니다. 세상 최초로. 그리고 바로 5월 20일 날 문 대통령이 워싱턴 가거든요. 가서 이제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겠죠. 자, 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죠. 이거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볼턴 말이 맞다고 봅니다. 비핵화 협상은 한국의 창조물이다. 당연히 우리 창조물이겠죠. 김정은이 먼저 말하지는 않았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6.12 때 완전한 비핵화 6글자밖에 없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이제 다음 실무회담에 넘기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하노이에서 깨진 거죠. 자, 하노이 보시면은 자, 이제 문제가 김정은이 화낸 게 바로 9.19입니다. 평양. 9.19 때
이게 좀 그림에 이게 제가 보낸 그림은 정리하면서 시기가 다 엉클어졌네요. 9월 19일 날 평양에 갔을 때 거기에 영변 폐기 얘기가 조항에 박힙니다. 영변의 영구 폐기 조건이 있지만 남북 정상 합의에 비핵화의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간 게 처음입니다. 저는 뭐 이 안에 우리 석인열 선생님도 계시고 핵전문가도 많지만은 저는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아주 중요한 핵심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김정은이 내가 먼저 영변을 내놓겠다 말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영변을 내놓으라고 설득을 우리가 했을 개연성이 높아요. 제 개인적인 추천인데 이거 찍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연설을 문 대통령 하게 해줬죠. 그 다음에 예정이 없던 백수산도 갔잖아요. 뭐 잠바 공사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제 영변 내놨으니까 이제 합의된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9월 19일 날 평양에서 아마 21일까지 있었죠. 문 대통령께서 9월 19일, 21일인가 돌아오셨을 거예요 아마. 바로 피곤한데 9월 20일 유엔으로 갑니다. 한미회담 보시면 뭐라고 말했겠어요 트럼프한테. 영변 내놓는다. 영변 내놓는다고 말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그 228 하노이로 가는 거죠 이제.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그때 김정은 얼마나 신났어요. 웃고 떠들고 북한 역사상 최초로 자기 출발하는 거 보여주고 기차에 다 들고 오고 왔을 때 내가 확신이 없으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그 얘기했죠? 그게 하노이죠. 깨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김정은은 상상도 못할 충격에 빠졌을 거라고. 그때 누구한테 화가 났겠습니까? 김정은이. 이 그림을 만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도 화가 났겠지만 이 컨비네이션을 만든 이 한국 쪽에게 화가 동시에 났겠죠. 그때는 사실 수습을 할 수 없을 정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228이 깨지니까 문 대통령께서 또 워싱턴을 가요. 4월 11일 날. 야,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했겠죠. 고단하게 움직인 거예요, 문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두 개를 볼 수 있어요. 성과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아주 고단하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프로세스를 만든 그 고단한 노력이 있었지만 성과는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자, 4월 11일 날 워싱턴 가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6월 30일 날 서울 와라. 제 추론입니다. 개인적인 추론.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만들어서 판문점에서 만나자. 그게 이제 볼턴이 말했죠. 선상이나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세상에 남북 정상회담이 트윗으로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정상회담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대통령께서 공군회관 오면은 하루 전날 옵니까? 한 달 전부터 보안 요원들, 경호 요원들 와서 미국 경호 어떤지 아시잖아요. 건물마다 저격 사이트까지 다 CIA 요원들이 올라가서 검색하는데 그 위험한 DMZ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후딱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준비 기간이 있었겠죠. 이 4월 11일부터겠죠, 그게. 이때부터겠죠. 근데 김정은은 이제 판문점 나올 때도 기분 좋았잖아요. 웃으면서 나왔잖아요. 마지막 기대를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패키지를 가져올 줄 알았던 거라고 좀 봐요. 근데 황당했죠. 1시간 5분 동안 회담을 했는데 김정은 트럼프가 끝나고 나서 미 국무부가 이것은 서밋이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서밋이 아니고 못 쓰게 했어요. just 미팅이었습니다. 회동이에요. 처음부터 가져갈 게 없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그냥 컨벤션 이펙트만 노렸던 거죠. 아시잖아요. 하노이 때는 코언, 그 다음에 이 630 때는 미국 민주당 경선 시작.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한테 당한 거죠. 트럼프는 뭐 볼턴 때문이라고 그러지만 트럼프 본인이 확신이 없으면 하노이 가지 말았어야죠. 합의안도 없이 하노이 왜 갑니까? 거기 가서 이 불확실한 그 합의 거기서 가서 하겠다고 갔단 말이에요. 내부에 그런 반발이 있었는데 630 때 김정은이 두 번 당한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트럼프한테. 그런데 트럼프한테 덤비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그림을 그려온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분노와 자들이 폭발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남북관계에서 뭘 얻어갔으면 괜찮은데 남북관계에서 받은 게 없거든요.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그랬잖아요. 뜬금없이 금강산 개성 조건 없이 열겠다고 그랬잖아요. 달라는 거예요. 달라. 할 수가 없었죠. 철도도로 10만 열었죠. 없죠. 지금
제가 그 PPT를 준비했는데 준비 안 됐다고. 지금 북한 경제가 아주 절망적이에요.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이 마이너스 6%입니다. 고난의 행군 최소 22만 명이 굶어 죽는 건 확인된 겁니다. 이거. 북한 유엔에 보고한 거예요. 300만 굶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22만에서 100만 사이는 제 추론은 굶어 죽었어요. 왜냐하면 인구 변천도를 보면은 100만 단위는 안 넘어가요. 그때가 마이너스 6.5%입니다. 최악이. 2017년 마이너스 3.8, 2018년 마이너스 4.1. 작년에가 1.8% 성장인데 그건 바닥 기저효과고 원상 가는 말인데 건설투자 좀 하면 그 정도 올라가거든요. 올해는 절망적이라니. 근데 쌀값은 안정적입니다. 환율도. 그거는 이제 장용 속 달러가 유통되면서 가치 저장용으로 가지고 달러가 유통되면서 버티는 것 같고 식량은 저도 반신반의. 어제도 뭐 북쪽에서 직접 소식을 들었다고 했는데 뭐 남포로 식량은 들어갔다는 게 거의 정설인 것 같아요. 근데 80만 톤이라는데 80만 톤이면 5만 톤짜리 배로도 16척이거든요. 근데 80만 톤이 다 들어갔다고 전언을 해주는데 그건 믿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중국이 식량을 주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식량 문제도 가을 되면 위기일 거고요. 왜냐? 봄에 북중 차단으로 비료가 안 들어갔어요. 비료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북한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3년째 가뭄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북한은 농촌 지원이라고 학생들, 사무원들이 모내기나 이런데 지금 봄에 가야 되는데 그 코로나로 제대로 못 갔어요. 근데 가긴 갔어요. 계약은 안 했는데 농촌 지원은 갔어요. 얼마나 절박하면. 근데 모든 게 제대로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 거의 절박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 말 전원회의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내각 책임져 이렇게 말해요. 경제는 내각이 책임져라. 아니 당이 지배하는 국가에서 어떻게 내각 책임자가 가능합니까? 그럼 내각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 너네가 책임져. 박봉정과 김대령이 다니는데 한심해요. 어디 가면 무슨 건물 허름한 건물 앞에 사진 찍고 와요. 노동신문 보면. 매일 오늘도 뭐 여러 군데 갔다는데 정말 한심해요. 뭐 평양시에 뭐 건설장을 갔다는데 건설장이 아니고 그냥 맨 땅에 서 있어요. 한 두 사람하고. 수십 명 나오지도 않아요. 한두 명하고 사진 찍어요. 그냥 트랙터 같은 데서.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북한 경제는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결국 북한이 새로운 길을 예고했잖아요. 나 새로운 길 간다. 하노이 끝나고 나서. 지금 그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김정은의 마지막 임계점은 3월달 코로나 위로 친서라고 봐요. 그 전으로 김정은이 이제 군사행보 시작합니다. 김여정 이제 독설 담아 나오고. 그러니까 3월달 코로나 위서 친서 얼마나 따뜻했어요. 조용히 응원하겠다. 남조선 동포들의 건강을 빈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정부는 뭐 개발 관광이요, 뭐 마스크 좀 줄까? 그러니까 막 짜증 난 거죠. 짜증이 폭발한 거 자기 죽을 지경인데 지금. 그러면서 공세 전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치밀하게 계획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5쪽에 보시면 5월 24일 날 보도 기준입니다. 날짜는 안 나왔어요. 보도 기준으로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핵과 재래식 전력 두 군데 말을 하는데 핵으로는 핵무력을 강화한다. 그 다음에 핵 능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유지한다. 이건 도발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핵실험이나 ICBM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재래식 전력은 새로운 부대를 편성하고 포병 부대의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강화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해 사정 세트 있죠. 북한 에이테킴스, 이스칸데르, 그 다음에 대구경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4개를 지금 다 발사했고 제가 보기엔 안정성이 검증은 안 됐어요. 왜냐면 많이 쏴본 게 4번, 5번이거든요. 우리 10번 쏴보잖아요. 최소한. CEP 잡으려면. 근데 이 부대를 편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대를 편성해서 배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저는 이제 그걸 개성해 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6월 4일 날 이제 김여정이 얘기를 하죠. 공세를 이제 비난을 시작하죠. 근데 6월 8일 날 정치국 확대회를 열어요. 이건 체제 결속입니다. 4가지 사항을 논의하는데 첫 번째는 탄소 완화 화학공업이라고 이게 C1 케미스트리거든요. 뭐냐면 석유화학이 아니고 석탄화학이에요.
그러니까 석유가 원료가 아니고 없으니까 석탄을 기본으로 하는 다 실패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 없고 북한도 지금 40년째 실패하고 있어요.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당 규약, 하나는 인사. 이것도 의미 없어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평양 시민 생활 보장 대책. 이 얘기 뭐냐면 평양도 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속 조치로 나온 게 평양시 주택 수리, 장마 대비 건설. 그 다음에 물, 용수 공급. 평양도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깨끗한 물이. 그 다음에 채소. 이 얘기는 돌려 말하면은 평양시도 의식주 중에서 여러분이니까 뭐 옷은 안 입으면 되죠? 식주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김여정 이후로 대남 공세가 본격화돼서 남북 연락 채널 단절했고 이제 사무소 폭파까지 온 거죠. 저는 결국 이 의도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 2기 크게 보면 김정은 집권 10년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분노, 좌절. 김정일은요, 북한의 고난 행군이 98년에 끝나거든요. 본인들이 끝났다고 말해요. 근데 김정일 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일단 국제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지원이 있었고. 그리고 이 98년, 그러니까 동서평양과 똑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대학진운동과 문화혁명 실패로 대략 2~3천만 명이 굶어 죽으니까 중국에서 등소평이 이념을 집어 던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78년부터 흑묘, 백묘 색깔 필요 없다. 고양이 쥐잡자로 나온 게 지금 중국으로 온 거거든요. 김정일도 그랬어요.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 전에 그 양반 정주영 회장이 금강산 그때 이제 열기를 막 먹은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금강산 개성, 그다음에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면서 요 2000년대 초반기가 중반기가 북한의 전성기입니다. 그때 다 먹고 살만했어요. 근데 그렇게 김정일은 출구가 있었는데 김정은은 지금 출구가 없잖아요. 대북 제재, 코로나 지금 절박합니다. 지금 북한은 뭐 지금 아니라고 그러지만 북한에 1년에 2만 명씩 결핵으로 죽거든요. 2만 명 결핵으로 죽는데 코로나 죽는지 결핵으로 죽는지 아무도 몰라요. 산 사람도 검사 안 하는데 뭐 죽은 사람 검사하겠습니까? 섞여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김정은이 화상회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23일 날 당중앙이 7개 5차 당중앙 군사위원회 예비회의 듣도 보도 못한 화상회의에 있다고 그러죠. 전원이 참가한 것도 아니에요. 몇 명 참가했다고 나와요 보도에. 그럼 몇 명 모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27일 날 내각 전원회의 했거든요. 평양시 생활보장대책. 그것도 화상회의를 했어요. 코로나가 안정적이면 오늘 아침에 노동신문에 코로나 기사가 한 건 나왔거든요. 보통 많을 땐 20건도 나왔어요. 최근엔 3건에서 한 5건 나왔는데 오늘 한 건 나왔거든요. 근데 왜 화상이 더 심해져요, 이거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다는 거죠. 평양시 생활보장대책도 제가 보기엔 코로나로 물자 차단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쌓여있다가 폭발한 거죠.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남쪽에. 근데 처음부터 도발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집 나가는 애는 부모한테 집 나간다고 말 안 해요. 그냥 가출해버리지. 근데 엄마는 가출할 거야 이러면은 원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삐라 원인 아니에요. 어제부터 무슨 뭐 이솔주 빨개 무슨 사진 합성했다고 그거 아닙니다. 삐라 갖고 여기까지 와요. 그러니까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데 반찬 투정하는 거죠. 반찬 투정. 그래서 엄마가 장난감 살 생각은 없고 반찬 바꿔주니까 짜증이 폭발하는 거죠. 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북한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이게 첫 단계 행동이다. 첫 단계 행동이 그러잖아요. 앞으로 많아 그러죠. 정확한 표현을 찾으면 1차적인 첫 단계 행동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2차가 있는 거죠. 근데 1차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예고한 것 중에 합동참모 북한군 총참모부가 4개를 예고했거든요. 금강산 개성지구의 연대급 병력, 그 다음에 869분대, 이거는 이제 포병 9분대입니다. 중대, 포병 중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신형 무기체계 그 부대예요. 여기 주둔시키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해 훈련 체계, 그 다음에 1호 전투 체계를 격상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북 합의로 폐기된 민경초소, 이건 이제 10개 폭파한 거죠. 거기 넣겠다. 네 번째가 대북전단
북한 인민들이 뿌릴 때 북한 인민군들이 전hen지대를 개방하고 안전을 보장해. 이게 4개 조치거든요. 이 조치를 지금 김정은이 보류했잖아요. 전 여기까지 갈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걸 일단 여기서 멈췄어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B라는 찍었잖아요, 이미. 김정은은 보류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조치에 들어갔어요. 일부 민경초소에는 병력들이 들어왔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철모 쓰고 1호 전투 체계로 올라갔어요. 부대 목격됐었어요. 앞뒤가 안 맞죠? 보류했는데 이미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주도하면서 김여정이 했던, 저는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 걔네들 큰일 났다. 그건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을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의 원칙, 우리가 3배였나요? 이거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놓은 이명 박근혜 정부 때 도발 원칙, 원점 타격, 그걸 적용하게 돼 있어요. 왜냐, 전단에서 우리가 좀 양보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폭발해버리니까 이제 청와대가 초강경 대응을 내놓기 시작했죠. 미국은 항모전단 3개 가까이 와 있고.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서둘러서 봉합을 했다고 봅니다. 생각보다 빨리 등판했다. 1차까지는 좀 갈 거라고 봤거든요. 예고했기 때문에. 북한이 과장을 해도 빈말은 안 하거든요. 근데 예상보다 빨리 등판한 건 제가 보기에는, 저 김여정 없잖아요. 전 태어나서 김영철이 저렇게 점잖은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여기 써있나요? 예, 7쪽에 있네요, 거기. 김영철 담화에 위협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북한 담화에서. 아주 폴라이트하게 한 거죠. 정중하게. 내용 보면은 김영철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가 할 정도로 언어가 순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기엔 김영철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당중앙군사위원장으로서 군사행동을 중단시킨 형태고,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이 했다고 그러지만은 김영철은 이제 대남 적대 정책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자중해. 우리 보고. 이 얘기 뭐예요? 우리도 안 할 거니까 너희들 자학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안정화시킨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잠정적인 휴직이죠. 지금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삐라 중단 그거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삐라가 원인은 아니에요. 그럼 삐라만 잡으면 끝나겠네요. 남북관계 돌아가겠네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지금 말했던 비핵화 협상에서의 절망, 남북관계에서 성과 없음. 이 모든 게 김정은이 그랬잖아요. 최선희도 그랬고, 하노이 끝나고 나서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수없이 많은 편지, 상소죠, 조선시대 말은. 그게 올라오고 있다고. 김정은이 그랬잖아요. 많은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한 거, 뭐 북한의 강경파, 온건파, 그걸 존재해야 된다. 그것도 새빨간 거. 어느 나라에 강경파, 온건파가 없습니까? 다 있지.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온 거예요, 하노이까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김정은이 실패했다는 게 지금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 정치적 권위가 실추가 된 거죠, 지금. 그걸 이쪽으로 투사한 거죠. 자, 이제 마무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집 나간 애한테요, 뭐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하자. 여기 다 군인들이시잖아요. 강경 대응 못합니까? 우리 화력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화끈하게 한번 쳐줄까요?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애가 가출하면 가출한 애한테 너희 자식아 절대로 들어오지 마 이럽니까? 일단 집에 데리고 들어가죠. 꼬셔서. 혼내더라도 나중에 혼내. 일단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질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건. 근데 패착은 뭐냐면 합의된 내용이 없이 둘만 만나게 한 거예요. 둘이 합의할 수가 없죠. 이 복잡한 얘기를. 그러니까 미리 합의할 패키지까지 비핵화 조치와 상황 조치를 만들어 놓고 이게 확정된 다음에 이 모임을 주선했어야 되는데 이게 애매한 상태에서 둘을 만나게 하니까 이게 항상 깨진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드리면 어렵지만 하노이로 돌아가서 영변에서 합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북한식으로 하면 돼요. 북한은 합의하고 약속 깨죠? 영변에 들어가서 폐기하면 됩니다. 이건 불가역적이에요. 때려 부시면 돼요. 딴 데 있건 말건. 그 다음에 제재 일부 해제해줘요. 그런 다음에 가서 보고 나서 영변 부신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되죠.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제재해야겠어? 그럼 제재하면 되잖아요. 영변을 왜 안 받습니까? 영변 받고 때려 부신 다음에 제재 다시 하면 되잖아요. 북한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변을 왜 안 받아요? 영변 들어가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변 완전히 폐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영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김정은 물론 근데 트럼프는 블러핑 딜레마죠. 영변은 수없이 많이 받아본 적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시작해야 된다. 힘들어도 국민이 시작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볼턴의 말은 제가 보기에는 반 칭찬입니다. 다시 시작을 하되 이번에는 실질적인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되고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초기 합의에 도달해야 된다. 그건 영변을 받는 거다. 영변에 들어가 일단 시작을 하면 아주 지루하고도 긴 시간이 지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불가역적인 성과를 얻는 거거든요. 그 다음 얼마든지 이제 생션을 가할 수 있어요. 제재를 할 수도 있고. 자, 일단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